자, 이 변호사의 책장 두 번째입니다. 집에 있는 책을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은 사무실에 있는 책을 보는 중이에요. 사실 사무실에는 업무용 책밖에 없어서 다른 분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거나 추천할 만한 책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집이 좁기 때문에 다 읽은 책은 갖다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무실에다 갖다 놓고 장식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상당히 많은 책을 분실을 했어요. 뭐 거의 수천 권을 한꺼번에 분실했죠. 그 이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다시 구매를 하기도 했는데, 맨 위쪽 라인에 보면 뭐 보존처분, 민사소송법, 뭐 민사소송, 민사집행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요즘은 이런 책으로 보질 않습니다. 제가 제 업무하는 걸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다 인터넷에서 찾죠. 그게 이제 최신 버전을 찾기도 편하고, 이 책을 구입하느라 드는 비용도 덜 들고. 지금 있는 책들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산 책들이 아니에요. 제가 산 책들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변호사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은퇴를 하시면서 저한테 물려주신 책들이에요. 이분이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면 되는 것을 저한테 주고 가셨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보이는데 거의 쓰지 않아요. 뭐 민법, 주해, 상법, 뭐 민사소송, 서식 총납 이런 건 정말 요즘 인공지능들이 다 만들어주니까 거의 쓸 일이 없죠. 서식 같은 경우 옛날에는요, 변호사들이 그 서식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의 재산처럼 들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서식 같은 걸 잘 공유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이제 요즘은 아예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 소장을 쓸 때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청구 취지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예 책들로 나와 있기도 하고, 이걸 넘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책들은 거의 쓸 일이 없죠. 거의 쓸 일이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직업이고 하는 업무가 업무라 의학책들이 많이 보이죠. 뭐 응급의학, 내과학 같은 경우 저는 최신판이 나오면 항상 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 최신판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로 약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최신판에서 개정된 부분이 사건의 쟁점이 된 적이 있었을 정도로 최신판을 사는 게 꽤 중요해요. 이거 이제 상과학 책이고, 이건 논문인데 그 인사로 받은 겁니다. 뭐 안과학, 법의학, 뭐 산부인과 책이 많죠. 산부인과 책이 많다는 건 산부인과 사건이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뭐 정신과, 뭐 통증의학,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외과학 책도 있는데, 요즘은 또 이런 의학 책들도 PDF 버전이 많고, 그리고 또 PDF 버전이 장점이 많아요. 또 일반 이런 책보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이 해리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책을 구매를 하면 안에 CD나 DVD가 동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상하고 그 시청각 자료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PDF 버전 같은 경우 하이퍼링크가 연결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럼 그 하이퍼링크 연결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책들 저는 전자책으로 가지고 있어요. 들고 다니기도 편하니까 그냥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도 있다는 장점에서 전자책을 구매를 해서 이북 리더를 통해서, 여기서 이북 리더가 김정은이 아닙니다. 이북 리더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걸로 간편하게 볼 수도 있어서 이북을 많이 선호를 하죠. 뭐 여기 있는 뭐 책들, 뭐
뭐 합니다. 가끔 이제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 머리 아픈데 왜 아파요? 머리 아픈 거 가지고 책이 한 권이에요. 오로지 두통만 가지고 책이 한 권입니다. 원인도 다양하고 치료법도 다양하고 아무튼 그래요. 갑자기 빨리 하기로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책들은 여기에 있는데요. 이거는 명저죠. 벚꽃전 산책은 명저입니다. 제가 이거를 3권 정도를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했는데, 벚꽃정 산책은 법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법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이고 철학책이에요. 뭐 법고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일반인이라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책,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변호사님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의 재판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검찰개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인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런 책이 재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재밌습니다, 이 책. 그리고 여기 보면 88가지 심리실험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되게 재밌고 즐겁게 본 책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은 힌트를 줄 수 있는 책이에요. 뭐 이 책 여러분들한테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거고, 요것도 나름 재밌습니다. 제가 범죄에 관한 책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저는 형사재판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역사라는 관점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하는 관점에서 범죄에 관심 많아요. 이 책은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땐 조금 뭐랄까 보완할 부분이 많은 책이긴 한데, 저자인 콜린 힐슨이라는 사람 자체가 옛날 사람이니까 재밌게 읽었던 책이에요.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 이제 이것도 재밌지만 이거는 시중에 판매된 책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책인데, 그 대한민국 역사에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범죄사들을 다룬 책이에요. 이거는 이 카피판하고 이북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북 버전으로 읽었거든요. 혹시 이제 범죄에 관한, 왜 요즘 이제 보면 그 범죄에 관한 그 유튜브 채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구해서 읽어볼 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건들이 왜 발생했는가, 그리고 이때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는 걸 보면 좀 재밌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고 단서를 확보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어떤 식으로 정말 이제 노가다인 경우가 많죠. 사실 노가다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범죄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데, 만약에 한 권만 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볼 거예요. 저 같으면 이걸 추천하겠어요. 세상을 뒤흔든 50가지 범죄 사전, 범죄 사건. 나름 재밌습니다.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못 읽었어요. 읽다가 말았는데, 뭐 핑계를 대자면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체계하고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좀 보다가 중단을 했죠. 몰라. 회계 몰라. 너무 어려워. 저한테 숫자는 너무 어렵습니다. 법률가들이라는 책도 꽤 재밌습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과 겹치는 부분이 꽤 많고 뭐 여러가지 책들이 보이는데, 이것도 일반인들이 꼭 한번 읽어볼 만해요. 헌법재판소 결정 꼭 한번 읽어볼 만하고, 최근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많은 걸 보여주는 책이죠. 요것도 읽으면서 제법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조선시대 하면 우리가 모두 다 원시적인 좀 사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조선시대에도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수준의 복지가 있었다는 거, 그 깜짝 놀랄 일이고요. 그리고 뭐 가끔 보면 뭐 이상한 애들 나와가지고 뭐 한국에 뭐 조선에 노비가 많았네, 노예가 많았네, 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한국의 뭐라더라? 한국은 자국민을 노예로 삼은 유일한 민족, 뭐 그딴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노예와 노비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에 관한 부분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노예하고 노비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뭐 잠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이 책은 한번 미쳐보려고 샀는데 저는 미칠 수 없는 운동이라는 걸 좀 깨닫고 있어요.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치기는 치는데 저는 정말 평생 꼴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사놓고 비닐도 안 찢었죠. 아직 안 봤다는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에 있는 책 중에 한 권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걸 추천할 거예요.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건 언어고, 언어의 모든 사고에 키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어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고 언어가 어떤 걸 보여주는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책이 약간 좀 기본에 해당하는 책이죠. 물론 뭐 제가 뭐 깊은 언어 심리학이나 막 그런 깊은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어디까지 관심 있는 한 사람일 뿐이지 연구자는 아니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 뭐랄까 즐거웠다, 뭐 이 정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선물 받은 책이에요. 안 읽었단 말입니다. 자, 이 책은 화보집이죠. 화보집. 정말 보고 있으면 짜증나요. 누구에게는 이런 얼굴을 주고 누구에게는 이런 얼굴을 주고, 정말 하느님은 불공평하십니다. 하느님이 공평하다는 말 믿지 않습니다. 이 책 그냥 재미로 읽어볼 만한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스승님이 주신 건데, 이 전남에 있는 이 절이나 이런 곳에 있는 뭐라 그러죠? 부조라 그러죠? 아무튼 거기를 모아놓은 책인데 그냥 마음 편하게 볼만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세상을 볼 수 있죠.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볼 일이 없잖아요. 추천할 일도 없죠. 최신 법의학이니. 이 문국진 교수님 책 같은 경우는 존경의 의미로 사서 갖다 놓는 거지, 사실 이제 여기에 관한 지식이 필요할 때는 다른 책을 많이 찾습니다. 그건 전자책이다. 버전 3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근데 사실 전자책까지 소개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자책은 전문서적이 많아가지고 전문서적만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 변호사가 사는 법 책장 소개 버전 2 여기까지입니다. 꺼야지.